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지난해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일부 가격이 하락한 품목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품목들의 가격 인하폭이 가장 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으로 재정 부담을 느낀 미국인들이 이전보다 벤모와 같은 온라인 결제 서비스 앱을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2022년도는 1980년대 초 이후에 가장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근데 이 특정 아이템들은 가격이 또 오히려 떨어졌다는데 어떤 품목의 가격이 크게 내려갔습니까? 네,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품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아하. 첫째는 전자기기입니다. 아, 전자기기. 네, 그리고 둘째가 중고차였고요. 어허. 마지막 셋째는 소고기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의외죠. 믿어지지가 않네. 그러게요. 아니, 뭐, 진짜요?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의외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 1년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네.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어. 연방노동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 CNBC가 예. 지난해 12월 연간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가장 많이 떨어진 10개 품목을 전했는데요. 예. 가장 많게는 22% 이상, 가장 적게는 3% 이상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아하. 그러면 22% 이상 떨어진 아이템은 뭐예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아, 스마트폰. 네, 지난해 12월 스마트폰의 CPI는 22.2%가 하락해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가격이 지금 얼마나 비싼데요. 네, 그게 왜 그런지 나중에 아, 조금 그래요?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스마트폰에 이어서는 텔레비전 14.4%가 내려갔고요. 예. 이 TV 같은 가전제품은 정말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비싸게 사신 거 아까우시겠어요. 글쎄요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게 그냥 나왔을 때 그냥 핫하다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사면은 그게 그냥 한 2년만 있으면은 싸구려가 되는데 말이에요. 그걸 네, 못 네. 참거든. 네, 못 참죠. 네. 그리고 세 번째 하락폭이 컸던 게 중고차와 트럭이었습니다. 네. 8.8%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다른 비디오 장비였는데 여기에는 이제 TV를 제외한 그런 다른 영상 장비들로 8.6% CPI가 하락했습니다. 보시면 중고차와 트럭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전자기기들입니다. 맞아요. 네. 자, 전자기기들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러면은 소고기는요? 소고기는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바로 그 다음이 소고기였습니다. 예. 요리되지 않은 다른 소고기와 송아지 고기라고 이제 분류가 됐는데요. 이건 비프 스테이크, 로스트, 그리고 그라운드 비프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고기와 송아지 고기란 뜻입니다. 이거는 6.7% 하락으로 다섯 번째 큰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프 스테이크와 로스트 비프, 그라운드 비프를 제외하고는 내려갔는데 스테이크 고기 같은 건 비싸졌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그 이후에 또 좀 덜 하락폭이 적은 것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CPI 하락폭이 컸던 나머지 5개 품목은 어떤 거예요? 5.8%로 전체 여섯 번째 자리한 게 컴퓨터와 그 주변 장치 그리고 스마트 홈 보조품들이었습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오늘 10,000명 해고하겠다라고 이제 맞아요. 오늘 그랬어요. 발표를 했는데 이게 컴퓨터 판매 줄어들고 그런 윈도우 관련 소프트웨어 판매 매출 저조에 시달리고 있는 게 보이고요. 이어서 이제 또 쇠고기인데요. 네. 이번에 요리하지 않은 비프 스테이크라고 해서 이게 5.4% 떨어졌습니다. 네. 이 밖에도 자동차와 트럭 렌탈이 4.9% 하락, 베이컨과 관련 제품 3.7% 하락, 또 요리하지 않은 비프 로스트 이게 3.5% 그렇게 순이었습니다. 네. 우리 앞서 이제 시작할 때 아유 말도 안 된다. 이게 가격이 떨어지긴 엄청 많이 올랐는데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실제하고 지금 조사된 숫자랑 안 맞습니다. 네, 안 그래도 뭐 이현주 아나운서나 최영호 앵커뿐만 아니라 네. 다른 청취자분들도 예. 정말 무슨 소리냐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맞아요. 있는데 네. 그게 보면 가장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하는 스마트폰 보더라도 가격 네. 하락은 거의 사실상 없고요. 예. 또 컴퓨터 사려고 해도 가격이 뭐 내려간 걸 그렇게 쉽게 보진 못하거든요. 예. 이와 관련해서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플레이션의 역학은
소비자가 직접 지불하는 그 금액을 반영한다기보단 조사에 있어서 장난과 같은 그런 걸 반영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사는데 지금 $800라고 하면 이전과 똑같은 $800를 내야 하는 겁니다. 가격 하락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능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아이폰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네. KPMG의 팀 마하디 수석 경제하는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러한 경제적 모델링을 쾌락적인 품질 조정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방노동부가 이 방법을 소비자 가전 제품, 또 전자기기, 의류 제품 등에 있어서 많이 적용시키는 편이라고 CNBC는 전했습니다. 그럼 소고기 같은 경우는 값은 마찬가지지만은 소고기 퀄리티가 좋아져서 맛이 더 나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데 그게 소고기는 네, 그게 여기에는 좀 해당 그렇지 사항이 없는 않잖아요. 것 같아요. 괜히요. 아유.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하니까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도 아니 듭니다. 마켓가에서 고기 몇 덩어리 집어넣으면은 금방 몇백 불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네. 사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직도 저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박현경 기자가 거짓말을 하실 일은 없고. 이게 근데 작년 12월 기준이어서 그 예. 2021년 12월과 비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 그렇게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알겠습니다. 2021년에 워낙 비싸져서 그랬어요. 좀 그랬던 맞아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네요. 중고차는 듣고 보니까. 작년도에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재작년에 굉장히 올라갔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작년도에 좀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재정 부담을 느낀 미국인들이 벤모와 같은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변화가 생겨났다. 근데 이 벤모가 뭐예요? 벤모는 그러니까 결제 시스템 앱인데요. 어허. 서로 이제 뭐 레스토랑에 가서 한 사람이 내고 그거를 더치페이 할 때 이 앱을 통해서 나눠서 이제 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세 명이 가서 먹었을 때 크레딧 카드 세 개를 주고 세 개로 나눠서 결제해 주세요. 이걸로 식당 주인들께서 상당히 골치 아파했는데 그런 게 그랬죠. 없어진 네, 겁니까? 지금은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요. 한 아, 사람이 그래요? 크레딧 카드로 내고 다들 벤모로 그 크레딧 카드 낸 사람한테 돈을 지불해 줍니다. 그래요? 네. 그런 게 또 있습니까? 네, 한참 됐습니다. 이야, 한참 됐어요? 네, 몇 년 전부터 그러고 저는 뭐 있습니다. 나눠낸 적이 없으니까. 네, 근데 이 지금 결제 서비스 앱을 더 많이 이용해서 서로 부담을 나누고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이 관련 앱을 이용하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발표한 내용인데요. 거의 절반에 달하는 전체 47%가 이 P2P 결제 앱, 예를 들어 벤모, 젤, 페이팔, 캐시앱 등을 이용해서 비용을 나눕니다. 식당에서 밥 먹고 나서 심지어는 장 보고 나서도 그렇게 비용을 서로 나누고요. 그 밖에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다른 비용도 서로 나눌 수 있으면 나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비즈니스 할 때 이 결제도 그 벤모나 젤 이런 걸로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600불 이상이면 세금 보고를 한다 안 한다 이게 또 얼마 전에 이슈가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연기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요즘 비즈니스 결제도 이걸로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네, 미용실이나 뭐 이런 데서도 이런 예. 벤모를 통해서 많이 받습니다. 세상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야박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이번 조사는 나이대로 또 나눠서 또 조사가 됐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그 앱 결제를 많이 할 듯 합니다. 맞습니다. 18살에서 25살 사이 그리고 26살에서 41살 사이 이렇게 예. 나눠봤을 때 확실히 젊은 층의 이 결제 앱 이용이 더 많았습니다. 18살에서 25살 사이는 64%가 식당에서 식사비나 또 그로서리 비용을 결제 앱으로 나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렌트비를 이 앱으로 나누는 경우도 47%에 달했습니다. 허허. 네. 그리고 바에서 나눈 경우도 있긴 했는데 그건 25%로 가장 적었습니다. 술 마실 때 항상 배포가 커지니까 내가 낼게. 오늘은 내가 낸다. 네. 이해가 되네요. 내가 쏜다. 반면 26살에서 41살 사이는요. 전체 58%가 식당에서 식사비를 결제 앱으로 나눠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젊은 층 64%보다는 조금 더 적어진 비율이었고요. 그로서리 비용을 나누는 경우는 51%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여기는 가스 비용을 나누는 비용이 나왔는데 그게 35%나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얼마나 자주 이렇게 그 결제와 관련한 앱을 사용하는 건가요?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사용하는 경우를 알아봤더니 예. 18살에서 25살 사이는 60%였고요. 예. 26살에서 41살 사이는 58%였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네. 거의 과반수가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결제 앱을 쓰는 것으로 비슷하게 나왔고요. 또 하나 더 눈에 띄는 점이 5불 미만 5불 미만의 돈을 서로 주고받는 것은 네네. 패티 어마운트라고 해서 86%가 이 돈은 서로 좀 하는 게 그렇다. 그렇게 가치가 있진 않다라고 전했습니다. 5불 미만을 미만. 나눈다는 거는 좀 너무했죠. 그렇죠. 그럼 벤모라는 앱은 뭘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걸 나눠주고 거기서 수수료를 받나요? 수수료를 저희가 따로 내진 않거든요. 안 내요? 네, 안 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벤모라는 앱을 다운 받으면은 거기다가 내가 어떤 크레딧 카드를 하나 집어서 넣어서 이렇게 고정화를 시켜 놔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앱을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앱 자체 안에 놔둬서 어허. 그 이용자들이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나도 그거 다운 받아야 되겠는데. 그동안에는 너무 이걸 모르고 안 모르고 안 썼는데요. 쓰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